정해둔 목표가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딴다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올해는 한 달에 몇 권씩은 독서를 꼭 해야지 라는 조금은 가벼운 목표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작년에 세워둔 목표 이룬 게 있으실까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거나 아님 저의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찔리신다면 아마도 시작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해야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 영상을 잘 보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신 이상 오늘부터라도 꼭 시작해 보세요.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언가 결심하고 목표를 세웠다면 나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 봅니다. 이 책 저 책 많이도 읽었어요. 나 스스로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는 찾아오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서서히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목표는 무슨 난 안 돼 라는 부정적 생각이 자꾸 스쳐 지나가면서 포기하고 싶어져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이걸 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정한 목표가 있지만 무작정 책만 읽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게 문제였었던 거예요. 읽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거죠. 독서 꼭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책만 읽는다고 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내 머릿속에 넣는다고 해도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그건 고인물과도 같은 거죠. 이 책 저 책 읽는다면 물론 전보다 똑똑해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인생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절대 오지는 않아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선망하는 롤모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처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35만 구독자를 지닌 부동산 전문가 램군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도 압도적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법칙을 소개해 주십니다. 바로 아웃풋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바꾼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니즈를 연구해서 물건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죠.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소비를 해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지갑은 더더욱 얇아지고 기업들만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평범한 우리는 소비자인 거고 기업은 생산자인 거예요. 그럼 기업만 생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평범한 우리도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되기 위해선 세상을 먼저 알고 나를 세상에 맞춰야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시대를 이해하고 개인이 세상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소비하는 게 무엇인지 떠올려 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기존에는 기업이 공급하던 것을 개인이 제공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지출한 상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왜 그 제품이 필요했고 내가 왜 그 브랜드를 사야만 했는지 그것이 소비자인 내가 원했던 거였으니까 기꺼이 돈을 내고 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인이 내게도 기꺼이 돈을 낼 수 있는 무형 또는 유형의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웃풋 법칙에선 생태계를 예시로 경쟁만이 가득한 피라미드 세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레디게이드란 책에 나온 머니 피라미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는 아래는 넓은 면이면서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맨 아랫부분인 20%는 근근히 연명하는 삶이고 60%는 재정적으로 끝없이 투쟁하는 삶, 아마도 직장인의 삶이겠죠? 그리고 피라미드의 꼭대기인 20%는 여유롭고 부유한 삶입니다. 이 피라미드 세상에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수많은 경쟁을 하게 돼요. 도태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풋을 하죠.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만 합니다. 인풋만으로는 피라미드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풋을 쌓는다는 건 이 피라미드 안으로 올라가기 위함인 거지 피라미드 안 소비 세상에서만 머무려고 한다는 거죠. 랭곰님은 피라미드 밖으로 뛰쳐나가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바깥 세상으로 가기 위해선 인풋이 아닌 아웃풋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 증명하기 위한 아웃풋인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피라미드 세상이지만 사실상 피라미드 밖에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피라미드 안에서 벗어나 바깥 세상을 즐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즉 소비자의 삶이 아닌 생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램곰님이 말하는 아웃풋 법칙 6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내가 정해둔 목표가 있다면 상기해 보면서 이 6단계의 법칙을 꼭 실천해 보세요. 아웃풋 법칙 첫 번째, 제로에서 제로답게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백지 상태이고 제로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똑똑하거나 금수저이거나 아님 무언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공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내가 백지 상태를 인정했다라는 말은 나와 성공한 사람 사이에 격차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치열했던 과거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바닥부터 하나씩 밟아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생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큰 돈을 쓰면서 창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SNS 채널인 나만의 온라인 간판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 SNS 채널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담아둘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해 하나만 팝니다. 내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담아두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블로그를 시작한 지는 4년차, 5년차가 됐고요. 블로그를 키워두고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어렵지만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안 하면 안 되게 되더라고요. 일단 해보세요. 시작이 반인 거 아시죠? 아웃풋 법칙 두 번째, 정체성을 키워드로 연결시킵니다. SNS 채널의 닉네임이 중요해요. 누군가 내가 필요할 때 그 닉네임으로 검색할 테니까요. 나의 이름이 가장 좋지만 닉네임으로 짓고 싶다면 인터넷에 입력했을 때 중복되는 키워드가 없는 유일한 닉네임이어야 해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을 때 정한 닉네임이 맘스 브랜드였었어요. 브랜드 채널로 키우고 싶어서 정한 닉네임이지만 이 닉네임으로 검색을 하면 햄버거 브랜드인 맘스터치가 도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페런팅으로 바꿨더니 바로 제 채널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나만의 독점 닉네임이 필요해요. 즉, 세 번째, 딱 한 사람의 마음만 사로잡으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딱 한 명만 만족시켜 보자고요. 저를 예로 들어본다면 저는 블로그를 오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블로그 수업을 목표로 한다면 딱 한 명에게 코칭을 시작해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한 명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 또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이 한 명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건 10명, 100명,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웃풋 법칙 네 번째, 나를 각인시킨다. 아웃풋은 타인에게 나를 인지시키는 일이에요. 미국 많은 학교에선 애플의 맥북을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애플의 기능을 익히게 하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애플이란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함인 거죠. 이렇게 타인에게 나를 각인시키기 위해선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발자국으로 남겨둡니다. 나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기록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노출시킨다면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가 됩니다. 나만의 스토리에 하나씩 점을 찍어 선으로 만드는 작업이 곧 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일인 거죠. 아웃풋 법칙 다섯 번째, 빠른 시작의 기술. 5초의 법칙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시작하기 두렵다면 변화의 거부감이 나의 행동을 가로막는다면 5, 4, 3, 2, 1 하며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바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작에는 때가 없어요. 즉시 행동하는 지금만이 있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해야 사람들과의 접점이 생깁니다. 시작을 미루면 아무런 일도 생겨나지 않을 테니까요. 아웃풋 법칙 여섯 번째, MCBI에 맞는 아웃풋 전략입니다. 여기 MCBI 도식이 있어요. M은 메시지, C는 콘텐츠, B는 비즈니스, I는 투자예요. 나의 이야기를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좋은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더 듣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메시지 방향에선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쳐야 해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쌓이게 되는 거죠. 콘텐츠 영역은 아주 사소한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콘텐츠 형태로 아웃풋하는 거예요. 이 콘텐츠는 나의 SNS 채널에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됩니다.
됩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선 콘텐츠 영역에서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콘텐츠를 쌓으면서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즉 나의 고객들이 생기면 곧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죠.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킨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비즈니스 영역을 채워갑니다. 투자 영역은 차별화된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역이라고 해요.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 분야에 대한 성공 경험을 다루는 거죠. 여기까지 아웃풋 6단계를 들으시면서 내가 정한 목표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지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대한 나만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온라인 간판을 만들고 나만의 키워드를 정해요. 내가 가진 재능, 지식과 정보에 관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만의 공간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만 만족시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웃풋하다 보면 내가 전달한 가치보다 더 큰 보상을 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내 머릿속에 그려진 나의 모습 그대로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일단 시작하고 실수가 생긴다면 수정해가면서 경험을 해보세요. 나의 온라인 채널에 나의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담아간다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브랜딩이 됩니다. 그렇게 타인에게 나를 노출한다면 나를 찾는 고객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럼 분명 다른 삶이 날 기다리고 있겠죠?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시작을 가로막는 건 바로 나예요. 내가 처음부터 너무나 높은 목표를 정했거나 아님 대단한 결과물을 바란다면 그 벽이 너무 높아서 시작이 두려운 것 뿐이에요. 그 높은 목표를 10개로 쪼개보세요.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그 한 가지의 목표를 실천해 보기로 합니다. 그럼 시작이 어렵지 않겠죠?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누르셨다면 지금 당장 핸드폰을 내려두시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웃풋은 결과물이 아니래요.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나를 믿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5, 4, 3, 2, 1 시작해 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